그리고 이제 암 전 단계가 무증상으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암으로 진행되기 전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의 손을 찾아서 명탐정 레이첼입니다. 안녕하세요. 대장 항문외과 전문의 박승환입니다. 원장님, 예. 내일이 내시경 검진인데 너무 떨려요. 처음 대장 내시경 도전입니다. 근데 진짜 환자분들께서 이제 대장 내시경을 예. 포함해가지고 검진을 받으시면 긴장이 많이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네.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제가 하는 사람 입장에서 네. 어떤 부분에서 긴장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 꼴찌겠어요? 이게 6대 검진이 있어요. 예, 저는 아시죠? 검진하시는 그 순위의 꼴찌. 순위의 꼴찌가 대장 내시경. 네. 대장암 네. 검진인 게 네. 왜냐면 저는 정말 치욕스러워서 안 한 건데 예. 근데 이 뉴스에 난 걸 보면 검사 방법의 불편과 낮은 검사 신뢰도 때문에 6위 꼴찌를 차지했다라는 예, 뉴스 기사를 제가 며칠 전에 네네. 읽었어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장 내시경을 꼭 해야 된다고 저희 대장 항문외과 교수님, 한윤대 교수님이 네. 강추 그리고 네. 모든 사람들이 해야 한다고 했는데 네. 대장 내시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길래 이렇게 꼭 해야 되는 이 수치스러움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참 그게 수치스럽다는 말씀하니까 저는 항상 장과 항문을 보는 사람이라서 사실 좀 그게 와닿지가 않아요. 그냥 뭐 늘 항문만 보고 살아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별로 수치감에 대해서는 와닿지는 않는데 왜 필요하냐면 네. 이거를 진짜 단적인 예로 좀 설명할 네, 수 있어요. 언제 한번 그 재미 교포분이 계셨는데 네. 이제 예순이 되어서 자기는 이제 예순. 미국에서 이제 검진 같은 거 하면은 뭐 의료보험도 비싸니까. 잘 시스템도 안 돼 있고 네. 그래서 비용이 비싸니까 한국에 와서 네. 내시경만 하고 가신다고 그랬어요. 네. 증상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장 내시경을 한 결과 네. 암이 그것도 좀 진행된 암이 나왔어요. 몇 기? 제가 유관적으로 뭐 조직검사 결과 그리고 CT, MRI 찍어봐야지 알겠지만 내시경 및 그 유관적 소견으로는 그래도 좀 진행된 암이었다고 볼 수 네네. 있어요. 우리가 보통 진행된 암이라 그러면 2기 이상이죠. 2기 이상, 3기. 예, 그래서 그런 경우는 사실 미국으로 돌아가시기 힘드시죠. 네, 수술도 해야 되고 뭐 수술 전후 항암 방사선 치료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인데 그만큼 무증상으로 이제 좀 진행된 암으로 발견된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암 전 단계가 선종이라든지 네. 유암종 같은 그런 나쁜 혹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무증상으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암으로 진행되기 전에 걔네들을 발견도 할 수 있고 치료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내시경이 좀 필요하죠. 네. 그렇군요. 네. 예, 그 암에 대한 무서운 두려움은 누구나 있잖아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낮은 신뢰도라는 말이 나왔을까요? 자, 그거는 이제 대장 내시경 시술자가 실력이 부족하기보다는 사실 대장 자체가 매우 꾸불꾸불함으로 인해서 보이기 힘든 공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시경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시간을 평균적으로 한 4분 정도 잡고 나오면서 관찰하는 시간은 그보다 훨씬 긴 6분 이상을 추천을 하고 있어요. 사실 들어가는 것 자체가 좀 쉽지 않기 때문에 힘들게 들어가잖아요. 네. 나오는 건 그냥 빼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긴 시간을 가지라는 뜻은 그만큼 보이지 않는 공간도 많기 때문에 꼼꼼히 찾으면서 보고 나오라고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찾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신뢰도도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죠. 원장님의 이제 말씀을 따라 잘 선택해서 이제 예약은 했어. 예. 근데 이제 거기서 뭐 드시지 마세요 이런 쪽지를 받았는데 깜빡하고 삶이 깜빡해. 너무 바빠. 예. 그리고 저처럼 이제 갱년기에 들어서신 분들은 그렇게 깜빡증이 심해요. 예. 대장 내시경을 해야 되는데 하루 전날 예. 밥을 먹어버렸네. 일반식을. 그것도 식이섬유가 풍부한 현미밥과 막 이래가지고 예, 일반식을 먹어버렸어. 어떡하죠? 우선 일반식하고 현미밥하고는 약간 구분되는데 일반식은 죽식과 똑같이 그냥 드셔도 됩니다. 그거는 금기는 아니에요. 근데 현미밥은 좀 질기고 딱딱하기 때문에
뭐 장 청결도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이게 결국 확률적인 문제거든요. 네. 뭐 현미밥 먹는다 해서 장이 뭐 청결도가 떨어진다 그건 아니고 네. 그냥 현미밥을 먹었을 경우 장 청결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몇 프로요? 매우 낮아요, 사실. 근데 그거 하나 먹는다고 해서 청결도가 많이 떨어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대신 뭐 현미밥에다 시금치에다 김치에다 뭐 질기고 따뜻한 거 다 같이 먹으면 청결도 많이 떨어지겠죠. 근데 그 그중 하나 좀 먹었다고 해서 청결도가 떨어질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일반식의 현미를 넣은 거는 왜냐하면 요즘 분들은 건강을 많이 챙기시잖아요. 그래서 하얀 쌀밥보다는 예, 이렇게 작곡류를 많이들 드세요. 그래서 이거를 일반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럴 수 있겠네, 충분히. 예. 그래도 괜찮아요? 저는 그냥 뭐 저희들이 지키라는 공고사항 다 지키면서 현미밥만 드셨다? 그럼 괜찮다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그럼 절대 먹지 말아야 된다. 3일 전부터. 정말 질긴 나물은 정말 별로 안 좋고 네네. 그리고 씨앗이 좀 같이 삼킬 수밖에 없는 과일들 정말 그거는 대장 내에 그냥 남는다고 보시면 돼요. 며칠 정도 남아요? 본인들 수박 이제 까만씨 그리고 참외 먹고 나서 병 봤을 때 남아있는 경우 아시잖아요. 네. 뭐 보통 뭐 길게는 2, 3일 정도도 가고 그러니까 가죠. 그러니까 한 3일 정도 전부터는 그런 과일은 정말 안 드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거 장 청소할 때 그것들이 안 나가요? 장 청소할 때 씨앗들은 남아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장 정결제 먹는 게 그렇게 힘들다면서요? 양. 사실 그 장 청결제가 종류도 요즘 많죠. 액체로 예전에는 다 액상이었고 예전에는 4리터 이상을 이제 드셔야 된다고 꼭 강조했던 그런 장 청결제. 요즘엔 정말 짧아진 거는 2리터 안으로도 끝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500씩 그냥 어떤 프로토콜은 그냥 우리 청결제랑 500cc 물이랑 섞어서 한 번 드시고 그 다음에 500cc 먹고 그 다음에 한 2시간 정도의 간격을 두고 난 다음에 또 청결제하고 물 500cc 섞은 다음에 먹고 그 다음에 물 500cc 그러니까 총 1리터가 2리터 정도 되는데 1리터. 그렇게 간단하게도 나왔고 또 좀 많이 발전된 거는 요즘은 알약으로도 나왔어요. 알약으로 나와가지고 물을 조금씩 드시면서 그 알약만 다 드시면은 장이 다 이제 비워지기 때문에 옛날에 비해서 엄청 많이 좋아졌어요. 그 알약을 2번 먹는다면서요? 그렇죠. 시간을 나눠서 먹는데 훨씬 장이 잘 비워진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알약인가요? 물약인가요? 알약입니다. 알약. 그럼 몇 시에 먹어요? 7시에 시작을 하고 한 1시간 정도 드시고 그 다음에 또 10시에 시작을 해서 한 1시간 정도 드신 다음에 이제 배변을 좀 나오겠죠? 그래서 충분히 이제 더 이상 안 나올 만큼 보신 다음에 이제 주무시면 됩니다. 보니까 새벽 5시에 먹으라는 것도 있던데.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가 효과도 생각해야 되는데 이제 편의성도 생각해야 되는 게 어떤 병원에서는 그 전날 7시에 먹어가지고 정비고 난 다음에 또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새벽 4시, 5시에 일어나서 또 장을 비우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당일로 끝내는 게 환자분의 편의성도 생각하고 또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수면 마취를 하잖아요. 수면 마취를 하게 되면은 위를 비우는 시간을 어느 정도 이상을 유지하라고 돼 있어요. 근데 뭐 병마다 다른데 어떤 병원은 1시간만 유지하면 된다 그러는데 우리는 그 시간을 좀 더 오래 유지해서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 전날 이제 끝내는 걸 선택을 한 거죠. 맞아요.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들어갈 때 4분 이렇게 훑고 나오는데 6분이 걸린다고 했는데 사람마다 이 시간 소요는 좀 다른가요? 그건 확실히 다르죠. 뭐 정말 이제 장이 굴곡이 별로 없이 우리가 뭐 사진을 보는 그런 모양의 대장을 가지신 분들은 정말 금방 들어가요. 4분보다 훨씬 적은 시간 안에 들어가시는데 정말 정상 범위 내 변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어느 정도 기억자보다도 더 이렇게 곡선이 없는 분들도 있는데 어떤 분은 거의 그냥 뱅글뱅글 회오리 치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내시경 들어가는 게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뭐 나 뭐 몇 분 안에 대장 내시경 들어갔다 하면서 나 잘한다 뭐 그렇게 말하는 거는 솔직히 말해서 좀 경험이 없다고. 왜냐면 힘든 사람은 누가 하든 간에 오래 걸립니다. 그런 사람들이 빨리 이렇게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큼 안전하게 들어가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럼 사람을 딱 보면 저 사람은 좀 힘들겠다. 장이 꼬여 보여. 막 이런 게 보이시나요?
신의 손 원장님은? 아니요, 그거는 보이지 않는데 네. 좀 대장 내시경 하기 힘든 케이스 분들이 있어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오는데 완전 극단적으로 나뉘는데 엄청 마르신 분 그리고 엄청 뚱뚱한 분, 이 두 분이 정말 대장 내시경을 하기 힘들어요. 엄청 뚱뚱한 분은 뭔가 좀 받쳐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손으로 눌러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효과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닿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냥 술자에만 의지한 채 뭐 내시경이 많이 꾸불꾸불하면 술자한테만 술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주위에서 도와준 사람이 어떤 도움도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정말 마르신 분들은 완충 작용을 할 수 있는 지방 조직들이 없기 때문에 엄청 많이 꺾여 있어요. 그래서 그 꺾은 거를 다 잘 부드럽게 꺾고 넘어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 두 케이스가 상대적으로 내시경하기가 좀 힘듭니다. 저는 말라 보이지만 복부 비만이니까 하기는 편한. 아니, 우리 딱 육안적으로 우리 딱 두 분 정도면은 네. 정말 그런 케이스는 아니에요. 그냥 다행이네요. 일반형에 포함된다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위해서 신의 손만을 찾아 파이팅하는 명탐정 레이첼. 예, 박승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